여중생 살인 사건에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어머니 살해하고 제가 만났었던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 3명을 강간살인한 연쇄살인 범죄자였어요. 처음 범죄의 목적은 당연히 성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심에 밤늦게 차를 타고 가서 강간을 시도하고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성관계를 한 후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 여성이 이 피해자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여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그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게 있죠.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이 여자를 죽이는 과정이 너무 재밌고 기분이 좋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처음 목적은 강간, 성관계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번째로 갈수록 목적 자체가 강간이 아닌 살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살인 자체의 행동을 좋아하는 사이코패스 연쇄범죄자는 없어요. 살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살인까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살인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기분 좋음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느끼는 쾌락이라는 거죠. 이 사람 했던 얘기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피해자에게 그 과정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응까지도 지켜보면서 죽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은 공간에 대한 개념도 또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아까 차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납치하고 태웠다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차라는 공간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차에 태우면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있는데 왜 칼 같은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구는 필요 없다. 이 공간 자체가 도구다. 모르는 남자와 차에 타면서 납치된 것 자체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더 이상의 위협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무서우면서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그 과정을 즐긴다라는 얘기인 거죠. 잠깐만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잠깐 제가 알기로는 사이코패스가 약간 좀 공감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맞습니다. 네. 들었는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납치된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충분히 느낍니다. 공포에 떨고 있고 이 일이 힘들어하고 이런 감정은 느끼지만 그 감정의 교류가 없이 중요한 건 내 감정이라는 거죠.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살인을 저진 다음에 시체를 보통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그럼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유형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보통 거기서도 쾌감을 시체를 훼손하는 것은 잔혹해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로 볼 뿐이지 시체를 훼손한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잔혹하다는 건 결과론적이라는 거죠. 그 잔혹한 과정을 내가 얼마만큼 즐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연쇄성이죠. 왜 연쇄성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 했었던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일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경험을 또 느끼기 위해서. 여기서 연속살인의 개념과 연쇄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연속살인은 한 자리에서 단시간에 10명 이상의 아주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이 사이코패스 갖는 특징인 연쇄성은 그 중간중간에 냉각기가 있습니다. 잠깐 일상적인 일을 했다가 또 살인이 생각나서 저지르고 또 살인이 생각나서 저지르고 이게 바로 연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 범죄, 특히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이런 범죄들은 모두가 이러한 연쇄성이 있죠.
심지어 모두 10명 이상의 비면식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지 않은 그냥 남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살인의 과정을 통해서 기분 좋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연쇄성이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이면 우리나라에 또 제일 많이 일어났던 연쇄 범죄가 강간 사건인데, 연쇄 성폭행 사건인데, 그럼 왜 연쇄 성폭행범들은 사이코패스라고 안 부르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에 연쇄 성폭행범, 그러니까 발발이 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발발이 범죄자는 저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주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식으로. 아,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12년이나 받았다. 누군 사람 죽이고 7년밖에 안 받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도 사이코패스로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성향을 안 가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훨씬 중요한 것은 이들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발전 경향이 없이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하게 성관계에 맺는 강간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가학적으로 변하고 훨씬 더 변형된 형태의 발전형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 범죄자들도 충분히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연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모두 다 사이코패스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 드렸듯이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뭐였죠? 잔혹성과 연쇄성, 그리고 즐거움이었죠. 그 과정을 즐긴다. 궁극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이코패스가 가진 특징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특징만 가지고, 그러니까 잔인하게 시체를 처리했다, 혹은 연쇄성이 있다, 한 가지 특징만을 가지고 그 범죄자가 사이코패스 범죄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 범죄자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머릿속에, 아, 우리나라 이 사회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많고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사건들은 그렇게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너무 만연돼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아주 작은 사이코패스의 특징, 그러니까 시체 처리 방식이라든가 혹은 약간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든지 다 사이코패스에 의한 엽기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 이런 강력범죄가, 특히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그런 사이코패스라는 단어 속에 갇혀서 너무 이 사회가 위험하고 범죄 도시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